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저에겐 전부였어요. 4년 전 그런 제 딸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제 남편은 딸아이가 중학생일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위를 더 아들처럼 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가족이 정말 소중했고 귀했거든요. 딸이 결혼하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과 함께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딸 집에 들러 반찬도 챙겨주고 가끔은 대청소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반갑게 맞아주었죠. 사위가 반찬을 들고 온 저를 반기며 딸이 제 음식을 그리워했다는 말을 할 때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사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딸과 함께 있을 때와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사위는 갖가지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거나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졌죠. 딸에게 사위의 근황을 물어보았을 때 딸은 항상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눈빛에서 늘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사위는 여러 번 외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결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딸의 불안한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사위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지만 딸에게 상처 줄까 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위가 걱정되어. 사실은 딸과 사위의 관계가 걱정되어 특별히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잡채, 그리고 계절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싸서 사위 회사로 향했어요. 직접 전해주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안내데스크에 문의했어요. 그때 직원의 안내로 사위가 로비로 내려왔는데 저를 본 순간 사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도시락을 건네자 사위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내려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사위와 그 여성의 눈빛이 스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사위는 이 여자와 불륜 관계였던 것이죠. 사위는 그 여성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는 듯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냄새나게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하며 제가 들고 있던 도시락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간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도 균형을 잃어 넘어졌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로비 대리석 바닥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바닥에 앉은 채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들어오던 나이 지긋한 신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는 급히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들어 그 신사를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그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진환이 이진환 아내분 아니십니까? 그제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했던 친구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상원 씨 맞으시죠? 저희 남편이랑 모임에서 몇 번 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여기가 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김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과 제 옷에 묻은 음식 자국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사위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사위는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회장님이 어떻게 저희 장모님을? 그렇군. 자네가 진환이 사위였구만.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장모님을 이렇게 대하나?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것도 회사에서. 당장 사과드릴게. 사위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자네 장모님은 내게 특별한 분일세. 자네가 모르겠지만 자네의 장인어른인 진환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지. 30년 전 내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려던 나를 붙잡아주고 큰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줬어. 난 그 덕에 위기에 처했던 회사를 살렸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거야. 김 회장의 말에 사위는 더욱 창백해졌고 그 옆에 있던 여성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저를 밀친 것은 단순히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그 여성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사위는 그제서야 굽신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김 회장은 사위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영업부 대리 오지훈입니다. 좋아. 내 방으로 올라와. 할 말이 있어. 김 회장은 저를 진정시킨 후 자신의 비서를 불러 저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말마다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고 제 건강을 물으며 살갑게 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에서의 입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그 일 이후로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요. 그분의 부인도 함께 오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혼자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딸은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의 분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결혼 초부터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호텔 직원과 눈이 맞아 외출했던 적이 있었고 결혼기념일에도 급한 출장이라며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휴대폰에서 발견된 수많은 메시지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여러 여성들의 선물들. 딸은 그동안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위가 딸이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데 써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가끔 용돈을 줄 때면 그것마저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늘 돈이 부족하다며 구박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딸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겨우 너 같은 여자와 살아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며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이미 사위의 추태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사위는 회사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 유흥비로 유용한 정황도 있었다고 해요. 김 회장은 제 남편의 은혜를 생각해 참아왔지만 모든 걸 안 이상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 사위는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있었고 결국 불륜 상대와 함께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내 평판이 너무 아빠 같은 업계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도 사위는 여러 번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알고 보니 그의 진짜 목적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딸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조정 중에도 다른 여성과 호텔에서 목격되었다고 해요. 사위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사위는 철저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영향력이 강했던 탓에 업계 전체에서 문이 닫혔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했죠. 그의 불륜 사실이 소문이 퍼져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고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조차 손님들에게 불륜남으로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그곳마저 쫓겨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불륜 상대였던 그 여성에게마저 버림받고 술에 의존한 채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한때 잘난 체하던 그 사위가 이제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해졌다고 합니다. 1년 후 딸은 우연한 기회에 만난 의사와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부터 진심이 느껴지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1년 6개월간의 진지한 교제 끝에 결혼을 했어요. 딸의 두 번째 결혼식에서는 김 회장이 아버지를 대신해 신부 입장을 해주셨어요.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랬을 모습 그대로 김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은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진환이의 딸은 이제 정말 행복할 겁니다. 진환이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흐뭇해하겠군요. 지금은 딸과 새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사위는 가끔 술에 취해 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쫓아내기 일쑤라고 해요. 한 번은 딸의 새 남편에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꼴이죠. 채무가 쌓여있던 돈마저 날리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이제는 연락할 수 있는 지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결국 찜질방이나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업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한때 잘난 척하던 그가 이제는 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해졌다니 세상에 이치가 있긴 있나 봅니다. 김 회장 부부와는 더욱 가까워져 마치 오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남편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딸도 새 사위와 함께 참석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인생이 참 복되다고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도시락을 들고 사위 회사를 찾아간 것은 분명 운명이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딸은 지금도 그 파렴치한 남자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한때는 넘어져 수치심을 느꼈던 그 순간이 지금은 우리 가족을 구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의 새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건강한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떠난 자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 채워졌고 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그가 거두어야 했고 그가 판 구덩이에 결국 자신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만큼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인생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 결국 모든 이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